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저시 필수. 처음이어서 좋네요.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오늘 첫 회인데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피터 형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사업개발팀 피터입니다. 코빗은 꼭 빼놓지 않으세요? 아, 예. 제가 소속감을 느껴야지. 첫 회 손님을 누구로 모실 건가? 예. 그래서 첫 회는 역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도 잘 끼워야 되는 만큼. 이런 그래. 표현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완벽한 초대 손님. 기자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기자를 오래 했었었고요. 저는 지금 쟁글에서 마케팅 맡고 있는 네, 김예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게 어떤 프로죠? 그러니까요.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 그죠?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도 깊은 고민은 저금리 시대에서 나온 거고 30대 초반의 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마구 찾아다니는 것도 다 저금리 시대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맞는 걸 한번 접목시켜보자. 잘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5,000원 정도는 복권을 사도 될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권은 두 가지거든요. 돈을 버는 것과 희망. 희망을 떠받들어 주기에는 매주 1,000원 정도는 사도 된다. 가 제 생각이에요. 예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노력과 수고 없는 없이 일확천금을 하면 반드시 잃는다고 생각하고 노력과 수고 없이 얻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할 얘기가 이제 리스크와 수익률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복권을 사는 게 과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를 아주 시작을 한번 아, 이거 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예. 이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철수는 A에 투자해서 5%라는 수익률을 냈고 영희는 B에 투자를 해서 10%라는 수익률을 냈다고 하면은 누가 더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희가 잘했죠. 예. 10% 수익을 냈어요. 어쨌든 답을 한번 써주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아, 제가 답을 어. 나중에 끝에 가서 공개하기 때문에 아, 이거 뭐 EBS예요? 모르겠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봤을 땐 당연히 영예인데 예. 기회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opportunity cost? 내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너무 어려워. 써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철수가 알바를 해요. 네. 근데 월급 날에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예. 월급 근데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 약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기서 철수야 우리 게임 한번 하자. 게임. 예.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데 앞이 나오면 사장님이 철수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불을 하고 뒤가 나오면 철수가 사장님에게 100만 원 받은 거 중에서 50만 원을 되돌려주는 그런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지. 철수 이 게임을 해야 할까요? 예. 도박성 쩌시네요 정말. 월급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갑니다. 네. 근데 아까 요행을 안 바르신다고. 복권만 싫어하고 나머지는 다 좋아해요. 그 DNA상 이거는 거절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룰렛 게임을 이제 하는데 집에서 철수는 이 레드 여기에 칩을 10개를 베팅을 했어요. 돌렸더니 14번이 나왔어요. 14번이 와우! 레드잖아요. 10개 추가로 버는 거죠. 왜냐면은 보상 비율이 1대1로 돼 있으니까. 여기 레드나 블랙에 베팅했을 때는 보상 비율이 1대1이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 베팅하냐에 따라서 보상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룰렛 게임은. 자, 철수가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A. 칩 10개를 한 번 더 레드에 베팅한다. B. 칩 10개를 블랙에 베팅한다. C. 칩 10개를 14번에 베팅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베팅하냐에 따라서 이게 보상 비율이 다른데 그 D는 그만하고 카지노를 떠난다. 아 사실은 카지노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카지노. 카지노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전 C. D가 아니고 완전 개구쟁인데요? 아우 정말. 저는 D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머리 써줘서 감사하시고요. 답은 나중에 하고 일단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리스크란 단어 들으면은 다들 여러분 보통은 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인 단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위험이죠, 위험. 위험. 예. 투자 관념에서는 사실 리스크라는 단어를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불확실성. 내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은 그 결과는 어떨 때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양면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일종의 비용이라
생각할 수가 그 있는 리스크 거죠. 위험은 어.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끌어안고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요? 그렇죠. 그냥 내가 10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 두고 있으면은 그거는 리스크에 노출된 게 아닌데. 안전한데. 네. 근데 10만 원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은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10만 원은 사실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출되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리스크는 많고 보상이 조금이면은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접하는 리스크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스크가 많으면 보상도 많아야 되는데, 근데 리스크가 적은데 보상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리턴이 이제 높네요. 높아지는 건데 네. 이런 데 보면은 리스크는 한 단위밖에 안 올라가는데 기대 수익은 3배인 경우가 있는 거죠. 해야 되네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리스크랑 리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되게 과학적이다. 네. 근데 사실 실생활에는 이렇게 리스크라는 거 두 자르듯이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기는 어려운데 두 개의 어떤 투자 대상을 보고 놓고서 비교를 하면은 좀 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꼭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머릿속에 항상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꼭 투자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럼 결혼할 때도 적용할 수 정할 수 있는 거죠. 외국 사람이야. 네. 사랑을 어떻게 이걸 편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편차를 해요? 편집할까요?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이 리스크와 리턴을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머릿속에 넣어놓은 어떤 프레임워크로서 넣어오면은 사실 굉장히 이거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리스크와 리턴에 관한 어떤 판단은 이런 불확실성에서 하고는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어제도 거예요. 혹시 하신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놀 때 일찍 늦게 들어가면 새벽 3시에 들어가면 등짝을 2대 맞는 리스크가 있는데 단지 내가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어. 와 너무 재밌어. 음악이 막 너무 좋아. 네. 아빠까지 깨어 있어. 난리 나는 거지. 그 리스크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어제도 그걸 했어요. 야근을 하다가 집에 가는데 네. 우울한 거예요. 스스로 뭔가 보상을 주고 싶어서 예. 제가 사실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 네.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샀어요. 네. 그리고 사서 일단은 엄마 아빠랑 같이 초록 키고 와까지만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예. 엄마가 이런 날은 먹어야지 괜찮아. 평소 같았으면 밤에 아이스크림 먹는다는 거 리스크가 큰데 그날은 심적인 리턴이 큰 날이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쟀는데 어제 아침보다 1.5kg가 쪄 있었어.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먹었나 봐. 이만큼. 네.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아니, 지금 아이스크림 얘기는 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그래서 리스크랑 리턴의 어떤 관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아까 처음 했던 퀴즈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좋습니다. 거죠. 예. 알바한 철수가 100만 원. 월급 가지고 이제 코인 토싱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근데 답은 게임에 응한다예요. 나 거절한다 했는데 네. 응한다. 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00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50%. 그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50%죠. 그렇죠. 예. 5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도 50%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확률을 가중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니까 그걸 반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50만 원 잃을 수 있는 확률 또 50%니까 25만 이거 원이요. 그 25만 원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 리스크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잃을 수 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다 모두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과론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왜냐면은 이거는 한 번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잃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얘가 이걸 매 월급 받을 때마다 했다고 쳐봐요 그럼 10개월 동안 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한 번 했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10번을 하면은 그럴수록 더 확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50대 50이라는 확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룰렛 게임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D입니다. 그만하고 카지노를 떠난다. 네 맞췄어. 카지노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레드가 나올 확률이 50%가 아니고 48%인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보상 비율은 1.06대 1인 거예요. 그거보다 적게 준단 말이에요. 똑하네 카지노가. 그래서 카지노가 항상 돈을 버는 거고 리스크 테이킹한 만큼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카지노를 차려야겠네. 뭐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그 복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지노는 1.06이라는 엣지를 갖고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되게 작은 애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은 복권인 경우는 어쩌나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처음에 복권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로또의 배분 비율이에요. 1등 기대금이 19억이에요. 19억인데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의 확률은 10만 분의 1. 그럼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내가 만약에 1,000원을 갖다가 했다 치면은 81억이야. 81억을 받아야지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는 건데 로또는 그렇게 안 주는 거죠. 19억을 주니까. 19억밖에 안 주니까. 카지노가 갖는 엣지보다도 훨씬 많은 엣지를 갖고서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예, 그 자금 가지고 뭐 다른 운영을 하는 거이긴 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을 봤을 개인의 때는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로또는 굉장히 보상을 아주 많이 안 해주는 그런. 제가 첫 번째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질문이 여기까지 제가 지금 드린 예는 리스크를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스러운 환경에서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리스크라는 거는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 그 얘가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 누가 더 잘했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고찰 없이는 대답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답은 C가 맞는 거예요. 모른다. 맞췄네. 기회비용을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모른다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한 투자인지 못한 투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스크 정보가 예, 예.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용을 모르고서 내가 그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질문에서도 리스크라는 비용을 얼마를 지불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답을 하기가 힘든 거죠.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익률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너 거기서 몇 프로 먹었다며 나도 해야 되겠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네, 그렇죠.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리스크 테이킹을 했는지 생각도 안 하면서 수익률만 쫓으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잖아요. 코인 업계에서는 요새 디파이가 굉장히 핫한데 뭐 3,000%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00%라는 수익률만 바라보면서 이게 꼭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제 리스크에 대한 그 개념 머릿속에 놓고서 모든 불확실성에 나를 노출시킬 때 그만 충분한 보상을 받는지를 재테크가 됐건 아니면 일상생활이 됐건 생각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저시필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지금 내 인생 내가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리스크는 얼만큼이고 내가 보상을 뭘 어떻게 받고 있지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네. 역시 정재부 기자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요. 캐치업이 빠르시네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19살, 20살, 뭐 31살 이 젊은 분들이 이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면서 곳곳에서 어떤 리스크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지 한번 일기에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다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왜 이렇게 재밌었어요. 웃으세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비해 오느라고. 코빗에 들어오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빗에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거를 듣고 체력을 키운 후에 어떤 금융 게임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저시필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